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되셨고요. 또 지난번에 취임사에서 좀 이 어떤 개념인가 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부인지 반지성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반지성주의가 아닌지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의 기억은 그렇게 공정과 상식, 반지성주의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유. 네, 자유가 많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아무 일이나 자유스럽게 하는구나. 자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환 씨가 지적한 대로 공정과 상식 이 말씀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반지성주의 이런 걸 보면은 가장 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고 네, 네. 가장 반지성주의적 업무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치주의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법치라는 거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집단 행동할 때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할 때 경찰이 집단 행동하니까 징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법의 적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 이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네네. 법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요. 네. 자기들이 적용하고 싶은 곳에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네. 하는데 그 만인이 제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가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렇게 박혀져야 생각한다는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00명이 네. 특혜를 받고 법치에서 치외법권적 생활을 하고 있다. 10,000명 정도가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멤버들입니까?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그 검찰과 경찰의 예를 들었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네네. 거기는 수사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불공정의 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례가 아닌가. 한 사람은 밝혀졌고 그럼 9,999명 이제 해 나가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식에 반하는 그리고 한 대표적인 말씀 더 게. 하고 네. 싶은 것은 이 공자님도 법치는 마지막에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다 노력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법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어야 법의 적용을 받는 건데. 예. 그러니까 법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뭐 정치 사실 과거 선배들은 덕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치라도 제대로 하면은 나라가 편해요.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죠.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네. 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고 있다. 이것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적 행위를 자기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유 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처럼 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진짜 자유롭게 하더라. 네. 네. 이번에 보세요. 교육부 장관. 네. 그 음주로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른 일도 많았지만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학령 인구 나이를 5살로 조정하자. 저도 손자를 키우지면은요
5살짜리는 용변도 잘 처리 못해요. 네. 그 나이 놀아야 될 그 나이를 갖다가 1학년 놓으면은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6살짜리고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1년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바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여론도 수렴하고 그 전에 전문가들의 수기도 있어야 되고 아니 당정협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걸 신속하게 추진하라. 대통령께서 그러시다가 한 발 빼더라고요 박순애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하루에 네. 4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다가 반대하니까는 1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 부작용 줄이려고 그랬겠죠. 그랬다가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전국적으로는 뭐 교육개혁위원회, 네네. 교육부에 신설을 한다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됐대요. 거기하고 최종적 합의를 하다가 이제 많이 반대를 하니까 물러섰잖아요. 물러섰는데 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든가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 그분은 다시 공론화해 보겠다 하다가 또 교육부 차관도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더니 네. 이제는 완전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예요. 그 나쁜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일의 순서가 공론화, 사회적 합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정책으로 시행하겠다. 이게 순서인데 말하자면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반지성주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네네. 북한에 이제 비교적 많이 가서 네네. 김정일, 김정은 이러한 북한 지도자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네네.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제가 성사시킨 특사인데 왜 정상회담이 필요한가를 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언론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하고 정반대 시스템이에요. 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차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목적적이더라도 절차가 틀렸으면은 채택이 안 돼요. 네.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그 절차가 필요 없다. 네. 최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 바라보고 있는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회담을 해서 예를 들면은 김정일, 김정은의 귀를 붙들고 모든 국제 정세가 이렇고 특히 미국이 이렇고 우리 한국이 이러니까 개선해 나가자. 이걸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어떤 논의나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느닷없이 밀어붙이는 돌쇠형 결코 지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아까 불공정의 사례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분들이 스타가 된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스타가 안 될 테니 장관들이 네네. 뭐 참모들이 되라. 그러니까 스타는 된 건 사실이에요. 가장 스타가 누굽니까? 이상민. 박순애 장군 박순애 장관입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 네네. 투 스타를 배출했어요. 네. 또 한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만은 그분은 업무적 면은 상당히 그 논의할 그런 것이 되지만은 그런 이 표출되는 네.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논리가 강한 야당 의원들한테 좀 밀리긴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 청문회나 네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밀렸죠. 아니 예. 민주당 의원들이 밀렸죠. 물론이죠. 그래서 네.
제자랑 한마디. 네. 역시 법사위에는 박남매가 박남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해 가다가 네, 네. 슬쩍 자기 자랑도 하는 것이 아, 방송입니까? 방송이고 네, 네.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